저는 친구 전화번호를 지웠습니다. 40년 지기를요? 평생 우정을 믿어온 제가요? 그런데 이제는 괜찮습니다. 혹시 이런 적 있으세요? 친구한테 전화했는데 시큰둥하게 받고, 만나자고 했는데 자꾸 바쁘다고 하고, 예전처럼 편하게 이야기가 안 되고, 연락이 점점 뜸해지고, 그래서 그냥 연락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친구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세요. 혼자가 아니에요. 오늘 제가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70세인데 평생 함께했던 친구들이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 지금 이분이 새로운 친구 5명이 생겼고 매일 웃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비밀을 오늘 전부 말씀드릴게요. 자, 준비되셨나요? 차 한 잔 준비하시고 편하게 들어주세요. 친구가 떠나가 힘든 당신을 위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친구가 떠나가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라고 하세요. 맞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사실 친구가 떠나가는 게 힘든 진짜 이유는 과거에 대한 집착 때문이에요. 우리 그렇게 친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이런 생각 해보셨죠? 심리학에서는 이걸 관계에 대한 집착이라고 부릅니다. 과거의 관계를 놓지 못하면 현재의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없거든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젊었을 때는 이랬어요. 친구들 만나면 밤새 이야기하고 주말마다 같이 놀러 다니고 힘들 때 서로 의지하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친구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고 건강이 안 좋아져서 못 만나고 연락해도 예전 같지 않고, 그래서 친구가 떠나가는 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괜찮아요. 이건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이건 나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친구도 자기 삶이 있고 상황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탓이 아니에요. 제가 만난 한 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0세 김영숙 할머니예요. 이분은 젊었을 때부터 친구가 많았어요. 동네에서도 유명했죠. 할머니에게는 특히 친한 친구 셋이 있었어요. 40년을 함께한 친구들이었어요. 매주 만나서 수다 떨고 여행도 다니고 서로 집안일도 도와주고. 그런데 5년 전 한 친구가 자식 따라 부산으로 이사 갔어요. 자주 연락할게. 올라올 때마다 만나자. 처음에는 전화도 자주 하고 가끔 올라오면 만났어요. 그런데 점점 연락이 뜸해졌어요. 3년 전 또 다른 친구가 허리 수술을 했어요. 회복이 더뎌서 밖에 나오기 힘들어졌어요. 좀 나아지면 연락할게. 그 친구는 점점 집에만 있게 됐어요. 1년 전 마지막 남은 친구와 크게 싸웠어요. 사소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서로 자존심이 상해서 연락을 끊었어요. 할머니는 혼자 남았어요. 처음에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나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외로웠어요. 밥 먹을 때도 TV 볼 때도 그냥 집에 있을 때도. 할머니는 매일 예전 사진을 봤어요. 친구들이랑 찍은 사진이요. 그리고 울었어요. 다들 어디 갔지? 왜 나만 혼자 남았지? 어느 날 딸이 할머니를 봤어요. 엄마, 경로당 가보는 게 어때? 거기 가면 사람들 많잖아. 할머니는 거절했어요. 거기 가면 모르는 사람들 뿐이야. 왜 친구들은 아니잖아? 딸이 말했어요. 엄마, 옛날 친구들은 지금 못 만나잖아. 그럼 새 친구 만들어야지. 할머니는 그 말이 섭섭했어요. 친구를 어떻게 새로 만들어? 40년 친구를 어떻게 대신해? 그런데 딸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일주일 후 할머니는 경로당 앞까지 갔어요.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그냥 밖에서 안을 봤어요. 사람들이 웃고 있었어요. 하트도 치고 이야기도 나누고. 할머니는 돌아왔어요. 다음날 또 갔어요. 이번에는 문 앞까지 갔어요. 그런데 들어갈 용기가 없었어요. 사흘째 되는 날 경로당 관리자분이 할머니를 봤어요. 어머니, 들어오세요. 왜 밖에만 계세요? 아, 저는 그냥 들어오세요. 차 한잔 하시고 가세요. 할머니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들어갔어요. 안에는 할머니들이 화투를 치고 있었어요. 새로 오신 분이네요. 반가워요. 한 할머니가 인사했어요. 저 김영숙이라고 합니다. 저는 박순자예요. 화투 칠 줄 아세요? 아, 옛날에 쳐봤는데. 그럼 같이 해요. 규칙 잊어버리셨으면 가르쳐 드릴게요. 할머니는 그날 화투를 쳤어요. 재미있었어요. 웃었어요. 퇴근 시간이 됐어요. 내일도 오세요.
네, 올게요. 할머니는 다음 날도 갔어요. 그 다음 날도 갔어요. 한 달쯤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친구가 됐어요. 이름도 알고, 집이 어디인지도 알고, 무슨 이야기를 좋아하는지도 알게 됐어요. 어느 날 박순자 할머니가 물었어요. 영숙 씨, 혹시 전에 여기 다니던 분들 아세요? 아니요, 처음 왔어요. 그럼 왜 이제 오셨어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사실 제 친구들이 다 흩어져서요. 혼자 남았어요. 그래서 새 친구를 만들기가 무서웠어요. 박순자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랬어요. 제 친구들도 다들 못 만나요. 한 명은 요양원 갔고, 한 명은 건강이 안 좋아서 집에만 있고. 그래서 여기 왔어요. 정말요? 네. 처음엔 서운했어요. 40년 친구들인데, 그런데 알고 보니 여기 오신 분들 다 비슷해요. 다들 친구 잃고 외로워서 온 거예요. 그 순간 할머니는 깨달았어요.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지금 할머니는 새로운 친구 5명이 생겼어요. 매주 만나요. 같이 밥도 먹고 공원도 산책하고 가끔 여행도 가요. 옛날 친구들 생각도 나요. 그런데 이제는 안 울어요. 할머니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옛날 친구들을 잊은 게 아니에요. 그 친구들은 제 마음속에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친구들도 있어요. 천천히 받아들이는 중이에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5가지 방법을 준비했어요. 하나씩만 시도해 보세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첫 번째, 과거 관계를 정리하세요. 이게 왜 효과적이냐면 과거에 집착하면 현재를 못 보거든요. 그런데 과거를 정리하면 새로운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어떻게 하냐면요. 옛날 친구들 사진을 한 곳에 모아보세요. 앨범이든 상자든. 그리고 하나하나 보면서 마음속으로 인사하세요. 순자야, 우리 정말 좋았지? 고마웠어. 잘 지내? 울어도 괜찮아요. 슬퍼도 괜찮아요. 그냥 느끼세요. 다 보셨으면 그 앨범을 서랍 깊숙이 넣으세요. 버리는 게 아니에요. 정리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 거야.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68세 이경희 할머니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옛날 친구들 사진을 매일 봤어요. 그러면서 울었어요. 그런데 사진을 정리하고 나니까 마음이 가벼워지더라고요. 이제는 가끔만 꺼내봐요. 두 번째, 작은 모임부터 시작하세요. 새 친구를 만들려면 사람을 만나야 하는데 갑자기 큰 모임에 가면 부담스러워요.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 가장 작은 모임을 찾으세요. 경로당, 복지관, 도서관, 공원. 첫날은 그냥 구경만 하세요. 30분만요. 어떤 사람들이 있나 보기만 해도 돼요. 둘째 날은 안에 들어가서 앉아보세요. 아무 말 안 해도 돼요. 그냥 있기만 하세요. 셋째 날은 누가 말 걸면 대답해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일주일쯤 지나면 얼굴이 익어요. 사람들이 또 오셨네요 하고 반겨줘요. 72세 박명숙 할머니는 2주 동안 매일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대요. 처음엔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옆 벤치 할머니가 말을 거셨어요. 매일 보는데 어디 사세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지금 그 두 할머니는 매일 만나요. 세 번째, 옛날 친구에게 연락해 보세요. 소원해진 친구가 있으면 용기 내서 연락해 보세요. 다만 기대는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냐면요. 짧은 문자 하나만 보내세요. 순자야, 오랜만이야. 잘 지내니? 보고 싶다. 길게 쓰지 마세요. 짧게요. 답장이 오면 감사하고 안 오면 그냥 넘어가세요. 답장이 왔는데 시큰둥하면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그 친구는 지금 여유가 없는 거예요. 답장이 왔는데 반가워하면 천천히 관계를 회복해 보세요. 루굽굿의 최영자 할머니는 10년 만에 옛날 친구에게 연락했대요. 처음엔 무서웠어요. 거절당하면 어떡하나. 그런데 친구가 정말 반가워하더라고요. 너 살아있었어? 나도 보고 싶었어. 우리 지금 다시 만나요? 네 번째,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세요. 친구가 없으면 외롭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혼자도 괜찮아요. 어떻게 하냐면요. 혼자 할 수 있는 걸 찾아보세요. 책 읽기, 산책하기, 음악 듣기, 그림 그리기, 뭐든 좋아요. 하루에 이 시간만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세요. 그러다 보면 혼자 있는 게 외롭지 않고 편해져요. 71세 강철민 할아버지는 매일 오후 2시에 혼자 도서관에 가요. 처음엔 외로웠어요. 그런데 매일 가다 보니까 이제는 그 시간이 좋아요. 나만의 시간이에요. 가끔 거기서 만난 분들이랑 인사도 하고요. 여러분, 여기까지 따라오느라 수고하셨어요.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5번째, 관계의 질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선택하세요. 우리는 친구가 많아야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친구가 많아도 외로울 수 있고 친구가 적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관계의 개수가 아니라 마음의 평화예요. 어떻게 하냐면요. 매일 아침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혼자여도 괜찮아. 친구가 있으면 감사하고 없어도 괜찮아. 처음엔 안 믿어질 거예요. 괜찮아요. 그냥 말해보세요. 100번 말하면 어느 순간 진짜 그렇게 느껴져요. 70세 김순자 할머니는 이 연습을 6개월 했대요. 선생님, 처음엔 거짓말 같았어요. 혼자가 괜찮을 리 없잖아요. 그런데 계속 말하다 보니까 정말 괜찮아지더라고요. 친구 없어도 나는 나예요. 44세 정수경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정말 극한 상황이었어요. 할머니는 평생 친구가 많았어요. 동네에서 유명했죠. 정수경이 주변엔 항상 사람이 많다고 할 정도였어요. 젊었을 때부터 친구 6명이 특히 친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수다 떨고 1년에 한 번은 여행도 갔어요. 그런데 70세가 넘으면서 상황이 변했어요. 한 친구는 치매가 왔어요. 요양원에 들어갔어요. 한 친구는 자식 따라 캐나다로 이민 갔어요. 한 친구는 암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이에요. 한 친구는 남편과 사이가 안 좋아져서 혼자 산으로 들어갔어요. 한 친구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일을 시작했어요. 시간이 없어요. 마지막 친구 한 명만 남았어요. 할머니는 그 친구에게 매달렸어요. 우리 매주 만나자. 우리밖에 없잖아. 친구도 처음엔 좋아했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너무 집착하니까 부담스러워했어요. 어느 날 친구가 말했어요. 수경아, 미안한데 나 요즘 좀 바빠. 한 달에 한 번만 만나면 안 될까? 할머니는 서운했어요. 우리 그렇게 친했잖아. 한 달에 미안해. 나도 내 생활이 있어. 그날 이후 할머니는 연락을 끊었어요. 서운해서요. 할머니는 완전히 혼자가 됐어요. 처음 6개월은 정말 힘들었대요. 집에만 있었어요. TV만 봤어요. 밥도 제대로 안 먹었어요. 딸이 걱정했어요. 엄마, 복지관 프로그램 있던데 한번 가보는 게 어때? 싫어. 거기 가면 모르는 사람들 뿐이야. 그래도 한 번만 가봐. 딸이 계속 권했어요. 1년쯤 지났을 때 할머니는 결심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할머니는 복지관 프로그램 안내서를 봤어요. 시니어 요가 교실 있었어요. 할머니는 등록했어요. 첫날 할머니는 30분 일찍 도착했어요. 떨렸어요. 혹시 나만 이상하면 어떡하지? 친구들이랑 비교하게 되면 어떡하지? 시간이 됐어요. 사람들이 모였어요. 다들 유권 칠콩대였어요. 선생님이 말했어요. 오늘 처음 오신 분 있으세요? 할머니가 손을 들었어요. 다른 두 분도 손을 들었어요. 환영합니다. 천천히 하시면 돼요. 할머니는 그날 요가를 했어요. 어려웠어요. 몸이 안 따라줬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계속 격려했어요. 괜찮아요. 천천히요. 수업이 끝났어요. 한 할머니가 다가왔어요. 저도 오늘 처음인데 진짜 어렵네요. 맞아요. 나만 못하는 줄 알았어요. 두 사람은 웃었어요. 다음 주에 또 봐요. 네, 다음 주에 봐요. 할머니는 다음 주에도 갔어요. 그 할머니도 왔어요. 수업 끝나고 커피를 마셨어요.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정수경이라고 해요. 저는 이명이에요. 어디 사세요? 저기 아파트에 살아요. 어머, 저도 거기 살아요. 두 할머니는 같은 아파트에 살았어요. 그동안 몰랐던 거예요. 그 후로 두 할머니는 요가 끝나고 항상 같이 집에 갔어요. 걸어가면서 이야기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이명희 할머니가 말했어요. 수경 씨, 혹시 산책 같이 하실래요? 저 요즘 매일 아침 산책하거든요. 좋아요. 두 할머니는 매일 아침 산책을 시작했어요. 3개월쯤 지났을 때 요가 교실에서 3명이 더 친해졌어요. 총 5명이 됐어요. 우리 점심 같이 먹을까요? 좋아요. 그렇게 5 할머니는
매주 점심을 같이 먹기 시작했어요. 지금 할머니는 새로운 친구 4명이 있어요. 매일 만나요? 웃어요. 옛날 친구들 생각도 나요. 가끔 그리워요. 그런데 이제는 괜찮아요. 할머니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옛날 친구들을 잃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옛날 친구들은 제 마음속에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친구들도 있어요. 천천히, 조금씩 받아들이는 중이에요. 여러분, 친구가 떠나가는 게 힘들죠? 정말 힘들어요. 저도 알아요. 그게 얼마나 외롭고 슬프고 서러운지요. 하지만 그게 끝은 아니, 새로운 친구를 만들 수 있어요. 진짜예요. 오늘 당장은 못해도 괜찮아요. 내일도 못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언젠가 준비가 되면 아주 작은 것 하나만 시작해보세요. 오늘 경로당 앞까지만 가보기. 들어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친구가 그립다고 느낀다는 건 여러분이 아직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당신이 따뜻한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세상에는 여러분처럼 친구를 잃고 외로운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그냥 아직 만나지 못했을 뿐이에요. 오늘 이 책방을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라요. 오늘 저녁 경로당이나 복지관 전화번호를 찾아보세요. 전화는 안 해도 괜찮아요. 번호만 저장해 두세요. 그게 새로운 관계를 향한 첫걸음이에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친구를 잃었지만 새로운 관계를 만드신 경험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읽으며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구독하시면 따뜻한 이야기들을 계속 만나실 수 있어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오늘도 살아내느라 수고 많으셨어요.